지난달 25일 남고의회가 3개월간의 파행을 멈추고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31일에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가 하면 오늘은 또 통합당 울산시당에서 현재 의장으로 선출된 변혜식 의장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남고의회 변혜식 의장 직접 연결해서 이 상황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남고의회 정말 우여곡절 끝에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이게 의장직 사퇴 촉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직접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도 좀 당황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미통당에서 자꾸 야합이라고 하고 우리 당에서는 저를 사퇴하라고 하는데 네. 지금 입장에서는 사퇴할 수도 없고 제가 분명히 우리 의원들께 투표하러 갑니다. 대책 세우세요. 그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하고 네. 들어갔고 이유는 첫째는 의장 내정자께서 민주당은 한두 분이 지지한다고 믿고 그래서 9대5 구도 또는 8대6 구도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저도 찍을 테니까 그러면은 의장이 될 수 있지 않냐. 두 번째 이유는 변혜식이를 지지한다 하니 민주당에서 네. 그러면 변혜식이가 되든 내정자가 되든 우리 당에서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짧은 생각에는 투표하러 가야 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는 투표하러 갑니다.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12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시 45분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는 우선은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네. 투표를 하러 갔을 뿐이다. 그러나 내정자가 우리 당에 갖고 오기 위해서 아니면 민주당에서 한다 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합의한 네네네. 대로 의장직을 통합당에서 가져오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투표는 행사하고 여러 가지 네네. 대안을 세워볼 수 있게 기회를 줬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네.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요. 미래통합당 울산시당에서는 내정된 사람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뭔가 합의가 있었다, 야합이 있었다, 이런 의미를 좀 내비쳤단 말이죠. 여기에 네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금방 이야기 드렸듯이 물론 출제 시작되면서 어쨌든 후보자들이 정해져 가지고 있었죠. 네.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뭐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정해진 후보를 의장으로 할 수 없다. 새 후보를 내라 했습니다. 했는데 자, 내정자께서 찾다 보니까 쉽지도 않고 그게 내려놓는 쉽지도 않다 보니까 시간을 너무 허비하니 그래서 파행이 너무 길어지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해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된 줄로 압니다. 저도. 네. 그렇지만 제가 금요일 날 두 의원님들께 분명히 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더 안 했으면 좋겠다까지 이야기를 했고 네. 우리 톡에도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하자고 제가 톡에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말 동안 이렇게 벌어진 일입니다. 네. 네. 우선 내정자께서 예정대로 나오셨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의장직을 가져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었던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앞서서도 잠시 말씀을 하긴 하셨습니다. 의장직 사퇴 의사는 전혀 없다 얘기를 하셨어요. 예, 지금은 주민들에게도 혼란을 주고 또 파행이 시작되면 예. 정말 의회가 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사퇴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에서 예정대로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 이거는 의장직에 어떤 영향은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제가 시당도 다녀오고 위원장님도 뵙고 일단은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제가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 상황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당에서 낸 후보가 아니다고 일단은 징계 절차는 밟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겸허히 받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어떻게 됐든 통합당 의원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네네. 왜 같은 당의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내정자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이제 되고 특히 저는 비례잖아요. 그래서 비례는 선거직은 정말 고생해서 선거에 당선이 됐는데 비례는 그런 분들에 비해서 많이 이제 편하게 의원직을 갖게 됐고 이런 부분들에 이제 뭐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비례직과 선출직의 예, 차이점에 대한 차이에 대한 인식도 네네네. 다르다. 네네. 상황이 어찌됐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는 남구청장도 대법 최종 판결을 있어서 지금 공석인 상태로 네네. 부구청장 권한 대행 체제로 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남구 구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맞습니다. 의장으로 선임이 되셨기 때문에 이 파행을 어떤 식으로 봉합해 가실 계획인지도 이 점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어떤 네네네. 계획이십니까? 예, 저는 어쨌든 우리 당 의원님들의 품격을 믿고 국민들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누나 같은 마음으로 소통과 합의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하나부터 실타래를 풀어가야죠. 네. 네. 남구민들께는 하실 말씀이 없으실까요?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국민들께는 심려를 끼쳐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지금 코로나19로 정말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힘들고 여러 가지 정말 시급한 사안들이 많이 있고 한데 이렇게 파행이 돼서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너무나 죄송하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행정들이 지금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부터 임시회가 시작되면 상임위를 거쳐서 신속히 처리해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박순철 권한대행님은 누구보다 훌륭하시고 행정 전문가시고 남구 공무원들도 모두 각자에 맡은 소임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정부 합동평가에서 구청장님이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평가 울산 5개 구군에서 청장님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1위를 선정됐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셔서 이 기회에 정말 저도 남구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균형감을 가지고 의원들과 잘 어우르고 소통하고 품격 있는 남구의가 되도록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9월 14일부터 임시회 예정대로 개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수 없이 네네. 9월 14일부터 속개가 되는 거죠? 네네. 예.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구의회 변외식 의장이셨습니다.